몬타나 북부 그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를 떠나서 몬타나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또 다른 곳에 가면서 여기 이제 거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비콜 배틀필드 내셔널 마뉴먼트예요. 그러니까 국립공원보다는 한 단계 낮고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마뉴먼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곳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인디언 그 티피 천막촌이 있던 그 자리에 상징적으로 저렇게 이제 석가래를 전부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는 1877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리틀 비콘 배틀필드 내셔널 마뉴먼트에 그 제7기병대가 전멸한 그곳에 갔었는데, 그곳보다 1년 후에 여기에서 그 인디언의 그 대학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카스토 중령의 제7기병대와 다른 또 이 기병대, 이렇게 그 세 개 기병연대가 연합해서 그 리틀 비콘 배틀필드에서 인디언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한 3,500여 명 되는 그 인디언 부족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이제 기병대가 그 완전히 전멸을 당한 곳이죠. 거기는 그곳의 주역은 제7기병대였었고, 이것을 습격한 그 트루퍼, 그러니까 군대는 제7 보병연대였어요. 그러니까 기병대 그 캐버리하고 그 인펜트리하고는 달라요. 인펜트리는 그 보병대고, 그 캐버리는 말 타고 다니는 그 기병대고 그렇습니다. 이곳에 그 넷펄스, 그 몬타나 남쪽에 있습니다. 넷펄스 인디언들은 이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원이 우거지고 또 물이 많고 숲이 많은 그러한 곳에 사는 그 네티브 아메리칸들은 농사를 짓고 그 동물을 사냥해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80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으로는 농경 사회에 속하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애리조나 그 북부의 그 큰 지역을 거주지로 삼고 사는, 그러니까 현재 그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네티브 아메리칸 부족이 나바호예요. 그러니까 나바호는 그랜드 캐년, 또 유타에 있는 5대 국립공원 그 일대에 사는 그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부족들의 특징은 거기는 농사를 짓고 살만한 그러한 토질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농경이 발달해서 뭐 물도 막 끌어다 쓰고 이제 그러지만, 그쪽은 농사 짓기에 척박한 그 사막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 들소떼를 쫓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를 키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야생 들소들이 가는 곳을 그 나바호 인디언들, 또 주니 인디언, 그리고 유트, 그러한 인디언들은 그 자기들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소떼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 그러니까 플로리다서부터 저 메인주, 뉴욕주, 뭐 버지니아 이런 데 있는 그 인디언들은 거기는 이제 땅이 좋고 비옥한 땅이죠. 숲이 많고 또 물고기가 많은 데예요. 그래서 그쪽도 정착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게 정착민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TP 문화가 있으니까 저게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7 보병 대대로부터 저편에서부터 이편 그 기슭에서 기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마을이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1877년 8월 9일과 10일 이틀 사이에 죽은 인디안계가 어른들, 아녀자, 어린아이 다 해서 한 90여 명이 죽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돼 있지 않습니다. 90여 명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 워리어들, 용사들과 전투가 벌어져서 제7 보병대 군인이 31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비율로 네티브 아메리칸이 많이 죽고 또 네티브 아메리칸들이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31명이나 무장한 군인들과 이 근처에서 있었던 벌목군들, 그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인디안을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디안의 슬픈 역사를 보면 서부가 개척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가장 활성화된 서부 개척사예요. 물론 그 전에 1948년도에 세크라멘토리의 골드러시 군강이 발견돼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가는 개척민들이 뉴욕을 출발해서 80번 고속도로 노선으로 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간 그것이 제1차 서부 개척사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광물과, 그러니까 금은보화와 또 이 주변에 나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목군들이 많은 장비를 들여와서 나무를 베고 제재를 해서 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개척민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큰 문제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넷펄스 인디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사는 종족들이 아니에요. 이 북방에 사는 네티브 아메리칸은 온순해요. 사람들이. 내가 미국에 수많은 100개도 훨씬 넘어요.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인디언 레지베이션, 네티브 아메리칸 자치국을 다녀봤는데, 동부에 사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 살고 풀이 많고 나무가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인디언들은 상당히 순해요. 그리고 사납고 사람들이 아주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인디언들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바호 인디언이에요. 지금 유타 관광지 그랜드 캐니언 일대에 살고 있는 그 부족이 가장 터프하고 사람이 땅도 척박한 데 사니까 아마 품성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의 서쪽에 거기 아주 굉장히 큰 부족이 살았어요. 플랫헤드, 편편한 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인디언 부족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지난번에 페스티벌에 갔었던 검은발 인디언 부족의 자치 국가입니다. 굉장히 큰 곳이에요.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 전체가 블랙핏 검은발 인디언 부족의 영토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안 했었어. 미국 정부에서 검은발 인디언 부족에게 $300만 지불하고 글래시어 국립공원 지역 전체를
양도를 받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남을 공격해서 학살을 하고 또 그것을 자기들이 장악을 했어도 그것을 그냥 먹지 않아요. 굉장히 영특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 부족의 지도자들, 그 대표자들과 항상 만드는 것이 계약서를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미국 정부가 너희들 땅을 얼마를 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죠. 1803년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언론인이고 노예를 2천여 명 거느린 그러한 학자기도 해요. 또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양반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어려운 그 공경에 처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서 그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의 3분의 1이나 되는 저 아래 루이지애나 그 뉴올리언스 제주의 도시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내가 있는 이쪽 그리고 또 저쪽 그 시카고 있는 그 미시시피 강이 경계가 되는 거죠. 그 동쪽으로는. 그래서 그 삼각 지역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을 1,500만 불에 산 거예요. 나폴레옹한테. 그 멕시코와 영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그 돌머리 그 산타 아나였어요. 그 미국의 군대한테 그 체포당했다가 또 풀어주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삼국지로 말하면 그 여포의 양아버지 그 동탁 같은 사람이에요. 이 머리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대통령에 올랐어서 그러한 사람이 그 멕시코를 지배를 하고 살다가 지혜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한데 계속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멕시코 영토 이쪽서부터 저 태평양까지는 전부 멕시코 영토였어요. 영토였었어요. 그거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근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멕시코와 전쟁을 해서 그것을 뺏었지만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뺏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꼭 근거를 남겨놔요. 그래서 산타나랑 대면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차피 먹었고 너네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다. 그래서 그때도 1,500만 달러에 1848년도에 그 땅을 산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미국 정부에서 달러 종이 막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키커런시 money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국제 그 통화로 사용되는 그러한 돈은 달러거든요. 뭐 일본의 엔화도 아니고 중국의 그 위안화도 아니고 한국의 원화도 아니에요. 1848년도에 그 땅을 우리가 양도를 받아서 돈을 주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샀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해서 딱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의 사람들은 그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넷펄스 인디언들은 1877년도에 이 부족들이 그 용사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 중에 이 부족들은 이 길로 해서 이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계속 도망쳐서 그 캐나다까지 도망을 갔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 부족들을 데리고 계속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병대 추격도 받고 뭐 가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뭐 우리가 상상 뭐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다 겪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전부 체포가 되어서 오클라호마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무슨 보호야 거기다가
황무지에다 갖다가 이제 다 처박아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은 보호구역이라고 레지베이션이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레지베이션이 아니고 거기는 인디안들은 그 안에서만 살고 밖에 나오지 말라고 처박아 둔 데가 그게 오클라호마 그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네펄스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있다가 계속 농성을 한 거예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그 백인 기득권층에서 볼 때도 여기 네펄스 에어리어 여기는 금은보화가 안 나온대요. 뭐 나오면 조금 나왔겠죠.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여기는 또 이렇게 막 큰 거목들이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는 굉장히 빽빽하게 많지만 옐로스톤 국립공원처럼 이렇게 작게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이 뭐 먹기에는 여기는 별로 그 흥미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네펄스 그 인디언들을 그 부족을 기차로 다 실어서 지금 현재 이 자리, 이 근처 이 일대 그 네펄스 그 테리토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비옥한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시 기차로 실어서 갖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인들이 마음이 좋아서 갖다가 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오클라호마 가면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한번 그 역사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각난 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클라호마에 1900년도, 1901년도 이 시기에는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막 뿜어져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 1800년대 후반서부터 1900년대 그 네펄스가 이리로 옮겨오게 된 1901년 그 시절에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동부 지역에 광고를 내서 백인들을 오클라호마까지 무료 열차 운행해서 숙식 다 제공해 가면서 백인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백인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해놓고 인디언들을 다시 거기서 그 오클라호마에서도 또 못 쓰는 땅 변방으로다가 쫓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맨하탄의 그 오에브뉴 47가 그쪽이 이제 그 주 건물이 있는 곳이죠. 록펠러 한국식으로 하면 그 록펠러 그 석유왕 그 사람이 그 모사를 쳐서 그 모든 인디언들을 다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클라호마를 또 장악을 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에 사는 그 수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뭐 척타우, 치카소, 세미놀,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저기 그 체로키도 거기 살고 뭐 등등한데,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한쪽으로 밀려서 살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영토로 고유 영토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내준 거예요. 여기 뭐 먹을 게 없거든. 여기 있어야 뭐 풀밭, 그리고 시냇물, 나무숲 저쪽으로 전부 뭐 그 수백 년씩 걸쳐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영토가 크게 뭐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들이 또 석유를 파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리로 보내버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번 가까이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칩런 엘크라고 하는 그 추장이 살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C족의 추장이죠. 그 대추장은 그 조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셉 이 몬타나를 전 지역을 다니면 그 조셉 추장이 다녔던 그 트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전부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지금도 참 여기 작년에는 지나갔고 재작년에 여기 왔었고 오늘 이제 이곳에 다시 왔지만, 내가 여기 와서 참으로 항상 슬픈 생각이 드는 것이 1877년 8월 9일 10일 날 여기서 학살당한 그 인디언들이
지금도 이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발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군대가 7보병대가 그 벌목군들과 연합해서 이제 인디언들을 학살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뭐 인디언들 뭐 시신 치워주나요? 안 치워주지? 그래서 이제 그대로 놔둬서 흙이 덮이고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그 광대한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발굴을 못하고 그대로 이 전체가 공동묘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검은 소가 있는 그 뒤편으로 그 계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레펄스 인디언들이 용사들은 이제 총을 들고 창과 도끼를 들고 그 군대와 싸울 때 그 가족들, 노약자들, 어린이, 아내자들은 전부 저 계곡을 통해서 탈출을 해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캐나다까지 그렇게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체포당해서 이제 오클라호마로 갔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